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굴욕적인 전쟁. 정규군이 기관총을 동원하고도 처참하게 패배한 실화. 상대는 무기도 없는 이만 마리의 애미떼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력이 깃털 달린 게릴라들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차가 뒤집힐 듯한 요동 속에 단 한 발도 마치지 못한 최악의 기동전. 그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이 있는 조직적인 군대였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멈춰버린 무기, 그리고 이어진 완벽한 참패. 세계대전의 영웅들이 새들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그날의 진실. 지금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전쟁, 에뮤 전쟁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 자, 1930년대 호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승자가 항상 인간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당대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던 기관총 이전과 1만 발의 탄환, 상대는 무기도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2만 마리의 거대한 새떼와 정규군의 정면 충돌,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참패였습니다. 오늘 저는 밈으로만 소비되던 그 이면의 처절하고 기괴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1932년 호주 서부, 1차 세계대전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들은 또 다른 지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은 농부들에게 남은 건 척박한 땅과 바닥으로 떨어진 밀 가격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먼지 폭풍과 함께 불청객들이 나타났습니다. 키 1.9m, 시속 50km로 질주하는 괴물, 2만 마리의 애묘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농부들의 마지막 키만이었던 밀밭과 토끼 방지용 울타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절망한 농부들은 국방부 장관 조지 피어스를 찾아가 총기를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작전면 에밀 전쟁. 지휘관 메러디스 소령은 이 작전을 단순한 사파리, 사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정희 기관총과 2만 발의 탄약을 챙겨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1932년 11월 2일, 인류와 새의 역사적인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피언 지역에서 첫 무리를 발견한 군대는 승리를 확신하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상대하는 존재가 평범한 새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에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50km. 그들은 지그재그로 달리며 기관총의 조준점을 비웃듯 빠져나갔죠. 메러디스 소령은 당황했습니다. 정교한 군사 전술이 새떼의 본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수백 발을 퍼부었지만 쓰러진 건 고작 12마리, 인류의 첫 패배였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4일, 군대는 지역댐 근처에서 거대한 기회를 잡습니다. 1000마리의 에뮤가 물을 마시기 위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완벽한 매복 지점이었죠. 숨소리조차 죽인 채 에뮤들이 사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거리 진입. 메러디스의 손이 내려갔고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이스 기관총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습니다. 탄 걸림 사고였습니다. 총이 고장 난 찰나의 순간 980마리의 에뮤는 지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소령은 기괴한 광경을 봅니다. 에뮤 무리마다 리더가 존재했던 겁니다. 망을 보던 리더가 신호를 주면 무리가 움직이는 조직적인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군대는 최후의 수단을 꺼냅니다. 바로 트럭 기동전이었죠. 트럭 뒤에 기관총을 싣고 에뮤를 추격하는 일종의 전차전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요동치는 트럭 위에서 조준은 불가능했습니다. 군대는 단 한 발도 제대로 맞히지 못했죠. 기동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엔진의 힘조차 호주의 거친 황야와 새들의 속도를 이기지 못했죠. 메러디스 소령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정예 포병대가 고작 새떼에게 유인당하고 농락당한 꼴이었으니까요. 보급된 1만 발의 탄환 중 이미 2,500발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처참할 정도로 낮았죠. 전선의 패배 소식은 곧바로 도심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신문사들은 이 황당한 사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호주 군대가 새떼에 참패했다는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전 국민의 조롱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국방장관을 향한 날 선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군대가 새들에게 항복 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의회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훈장은 군인이 아니라 살아남은 애미들에게 줘야 한다는 농담은 장관의 얼굴을 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국방부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11월 8일,
전투 개시 일주일 만에 전격적인 군대 철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소령은 짐을 싸며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이 새들로 군단을 만든다면 세계 최강이 될 것이라고요. 그는 에뮤들이 마치 탱크와 같았다고 해산했습니다. 기관총을 전면으로 무시하며 달려드는 괴물들이라고 말이죠. 인간의 무력이 자연의 생존 본능 앞에 무릎을 꿇고 퇴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대가 떠난 자리를 다시 채운 건 수만 마리의 에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승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전쟁에는 우리가 몰랐던 잔혹한 두 번째 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떠난 자리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갔죠. 국방부가 포기한 일을 해결한 건 거창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상금 제도였죠. 정부는 에뮤 한 마리당 가격을 매겼습니다. 이제 모든 농부가 사냥꾼이 되어 총을 들었습니다. 기관총의 요란한 총성보다 무서운 건 생존이 걸린 농부들의 정밀한 조준이었습니다. 1934년 단 6개월 만에 5만 7천 마리의 에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대보다 훨씬 효율적인 학살이었죠. 인간의 오만이 낭비한 1만 발의 탄환보다 절박함이 깃든 한 발의 총알이 더 강력했던 겁니다. 결국 에뮤들을 막아선 건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금속 울타리였죠. 에뮤 전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력으로 자연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죠. 기록에 남은 이 황당한 전쟁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닌 인류의 오만에 대한 경고전입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인간이 날지도 못하는 새들에게 농락당한 이 사건은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지금도 호주의 황야를 달리는 에뮤들은 한때 정규군을 물리쳤던 그 강인한 본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뮤를 마주하게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인류에게 패배를 가르쳐준 전사들의 후예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을 남기곤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죠. 지금까지 심층 탐사 기획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미스터리한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